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나라 MZ세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K-파이어족의 희망 은퇴 나이가 51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1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51세에 은퇴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13억 7천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30살 직장인인데 만약에 45세 은퇴하고 은퇴 후에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 살고 싶다면 은퇴 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이 됐으니까요. 각자 본인 나이에 따라서 은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30살 직장인인데 45살, 즉 15년 뒤에 은퇴해서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 살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300만 원과 15년 뒤에 300만 원은 당연히 돈의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2%를 고려하면 지금 현재 30살인 사람이 45살 15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300만 원의 가치가 약 40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를 검색을 합니다. 맨 위에 얘를 클릭하시고요. 저는 이 계산기가 편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뭐 다른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복리 계산기에는 원화가 없어서 편의상 달러로 하고 환율도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이 달러로 환산하면 3000불이 되겠죠. 자, 그럼 3000불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 2%를 잡고 15년이 지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5년 뒤에 40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403만 7,6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비슷하죠? 15년 뒤에는 현재 300만 원의 가치가 405만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45세에서 50세에 파이어족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최소 한 30년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요. 매달 405만 원을 30년 동안 지출하면서 물가 상승률 2%까지 감안했을 때 계산해보면 총 19억 9,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매달 405만 원씩 지출을 하고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 2%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9억 9,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편의상 환율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거의 20억 원이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MZ세대들은 희망 은퇴 나이를 51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은퇴 당시의 목표 자산을 13억 7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에서 65.9%가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이어족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만들어진 신조어죠. 자, 그리고 참고로요. 조기 은퇴를 꿈꾸지 않는 응답자의 희망 은퇴 연령은 62세.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은퇴를 해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평균 13억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조기 은퇴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12억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파이어족이 되려면 한 13억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한번 현실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한번 변수를 잡아볼게요. 자, 생활비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자, 은퇴 후에 매달 한 400만 원씩을 지출해야 한다면 연간으로 하면 약간 반올림해서 한 5천만 원씩은 지출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우리가 은퇴 후에 최소 3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30년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 당시에 모아놓은 그 자산에서 돈이 줄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모아놨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줄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한테도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가 은퇴 당시에 이 모은 이 돈이 줄지 않고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자,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 적금 예금 해봐야 뭐 2%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 물론 올해 금리가 인상돼서 예적금으로도 돈이 많이 이동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고성장주에 투자할 것인가, 또는 고배당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장 지수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요, 이 성장주의 대표 ETF라고 할 수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ARKK ETF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스파이 ETF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자,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S&P 500의 수익률이 61.13%고요. ARKK ETF의 수익률이 60.32%입니다. 자,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 보면요, 2021년 한 2월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거의 고점 대비로 하면 거의 반토막 이하로 하락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수익률만 놓고 보면 S&P 500에 투자했던 게 훨씬 멘탈 관리가 좀 잘 되고 스트레스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S&P 500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S&P 500 지수와 대표적인 고배당 ETF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이고요.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고배당 ETF인 KBWY ETF고, 보라색 그래프가 VYM ETF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면 역시 S&P 500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주가 변화만 나타낸 그래프고요. 배당금까지 재투자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KBWY ETF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S&P 500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5년으로 바꿔봐도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역시 S&P 500의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모든 자산의 90%를 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통째로 S&P 500의 지수를 사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창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요. 맨 위에 얘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들어가서요, 먼저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금액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지금 초기 금액 만불 돼 있는데 금액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SF 부분에 스파이를 입력하고요. 자산은 100%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이 스파이 ETF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6.4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간을 20년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20년으로 늘려보면 일단 2008년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년을 늘려보니까 수익률이 9.4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간을 30년으로 한번 더 늘려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스파이 ETF의 연간 수익률은 10.6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연간 10%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얼마를 모아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볼 때 변수로 이런 조건을 걸었잖아요. 생활비는 연간 5천만 원씩 지출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은 3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건은 이 돈이 줄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잡았는데,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연간 5천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뜻인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S&P 500의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였기 때문에 연간 5천만 원을 지출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 같은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 은행 예적금이나 뭐 주식 자산과 같은 이 금융 자산의 한 7%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5천만 원 나누기 0.07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7억 1,400,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7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에 7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고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라면 7억 2천만 원에서 10%인 7,200만 원이 연간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연간 수익에서 지출 금액 5천만 원을 지출해도 돈이 남죠. 자, 한마디로 한 3% 정도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억 2천만 원에서 연 복리 3%로 계산을 해서 30년 뒤에 얼마가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억 2천에 대한 연 수익률 10%에서 생활비 7%를 빼고 3% 가지고 이제 우리 자산이 얼마나 불어날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복리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금액이 7억 2천만 원이니까 환율 1,000원으로 가정하고 72만 불을 입력해 보고요. 연 복리 3%로 잡고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캘큘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 여러분이 은퇴 시점에 한 7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연간 3% 수익으로 30년이 되면 여러분 자산이 약 17억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올림해서 한 17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되겠죠. 자, 물론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목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제외했습니다. 뭐 결혼 자금이나 뭐 집을 구입하거나 뭐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은퇴 플랜을 세우실 때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겠고, 만약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차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7억 2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0대 초반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서 연령별을 선택하고 나이를 30에서 34세로 한번 선택해서 정보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선택하지 않고 나이만 봤을 때 30에서 34세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봉이 한 4,22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연봉이 4,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연봉이 4,2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4,200만 원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30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30대 초반 직장인이 보통 얼마 정도를 지출할까요? 총 지출 금액을 한번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요, 식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그리고 품위유지비 한 30만 원 정도 잡고요, 교통비 한 20만 원 정도 잡고 기타 잡비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 10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수령액 305만 원에서 총 지출 금액 105만 원을 빼면 월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 2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7억 2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리 계산기를 통해서 초기 투자금은 없다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 복리 10%를 잡고요, 기간을 14년으로 하고 매달 투자하는 금액을 200만 원 이렇게 잡아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년 뒤에 한 7억 2,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신년 계획들도 많이 세우실 텐데요.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플랜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기획해 봤는데요. 지금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때나 뭐 2018년에도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공포가 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좀 크게 봤을 때 시장 지수에만 투자해도 평균적으로 연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